트럼프 취임 D-1 코드 맞추기 총력전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47대 대통령 취임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전통적으로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야외에서 거행이 됩니다. 구 부장님,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전통이 깨진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린 것에 따르면 워낙 지금 이게 워싱턴의 이 취임식 당일날 이 북극 한파가 몰아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하 12도 정도인데 체감 온도는 그보다 더 낮기 때문에 만약 야외에서 행사를 치르게 되면 10만 명 가까운 인파가 모이는데 그 가운데 이제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분들의 이 부상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7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로툰다울에서 취임식을 거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당사자가 먼저 밝혔기 때문에 아마 실내 취임식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정부, 우리 정재계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관련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제 새로운 미국의 권력이니까요. 김 대변인님,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 김대식 의원, 조정훈 의원이 여야 방미당과는 별도로 초청을 받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이 어떻게 보면 수출 대상국으로서 중국과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트럼프가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얘기하는 게 관세입니다. 근데 관세를 보편 관세를 10에서 20% 얘기하고요. 중국을 대상으로 한 60% 얘기하는데 우리한테도 관세 10%, 20%가 그렇지만 우리는 또 중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수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안보입니다. 우리는 핵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기 트럼프 시절에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나서 소위 말해서 뭔가 직거래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데 그 측면에서 예전에는 동맹국과 함께 하는데 가치 외교라는 걸 통해서 뭔가 분담금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낮은 면을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그거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1조 5천억 정도 되고 있는데 100만 달러까지 올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어떤 지정학적 요소까지 고려한 측면에서 우리가 미국과 특히 트럼프 쪽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지금의 여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만큼 그런 어떤 유대 관계를 긴밀하기 위해서 우리 여야 정치인들 특히 여당 정치인들이 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초청된 사람 한 명 더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한국 상황이 워낙 엄중하니까 그 상황도 들어보고 앞으로 정계 방향도 자기들이 정책에 부합할는지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초청한 거겠죠. 구자영 부장님,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장 자격으로 초청받은 게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초청했는지도 아직 안 밝히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너무 아깝습니다. 왜요?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만약에 트럼프 취임식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대표, 개혁신당 대표까지 여야 할 것 없이 당 대표들이 다 함께 가서 트럼프 취임식을 축하해주고 우리나라의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잘 해결할 테니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앞으로 트럼프 2기에 한미동맹을 더 업그레이드하자, 더 진화 발전시키자. 그렇게 한 목소리로 얘기했다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거래를 할 때 한국이란 나라는 여야가 똘똘 뭉쳐서 국익을 지키려고 하는 나라구나. 만만한 나라가 아니구나.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여당 의원 가서 많은 활약하시기 기대합니다. 홍준표 시장 가셔서 많은 활약하시기 기대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가시지 않은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 처리할 수 있는 민주국가이고 법치국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책무가 정치권에 있습니다. 여야가 자신들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그 방안이 무엇인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지 예. 그런 점을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짚어드리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출국한다는 그 말씀을 하나 짚어드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 재계에서는 누가 참석할지도 관심인데요. 그 명단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면 미국 통으로 알려진 류진 풍산그룹 회장과 김범석 쿠팡 의장 등이 참석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점은 삼성이나 SK, 현대차, LG 같은 4대 그룹 총수들은 초청장을 받지 못했나 봐요, 강 부대변인님. 네, 근데 초청장을 받지는 못했지만 제가 알기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100만 불을 취임식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가서 얼굴 막 이렇게 도장 찍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트럼프가 좋아하는 기부금을 냈으면 더 뇌리에 밝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 2기를 제대로 준비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야의 정치인들이라 좀 나서서 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좀 준비하는 게 좋은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김기영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관세와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압박을 할 거고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자금적인 압박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트럼프의 성격을 보면 사실 차라리 방위비 분담금에서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좀 더 높은 금액으로 체면을 살려준다고 하면 차라리 어떤 관세라든지 아니면 우리 기업들이 그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다거나 뭐 반도체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더 큰 틀에서는 우리가 이익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여야 정치인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또 그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는지 이번에 가셨던 정치인들이 좀 분위기를 파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는 우리나라 암의 상황 그리고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준비하는 모습까지 알아봤습니다.